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AB에 대해서 AB의 곱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A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예요. 일단 이렇게 써야 되겠죠? A를 7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다 칩시다. Q라고 할게요. 우리 여러분 나머지 형님 배우고 있으니까. 네. 자, 7 곱하기 어떤 목, 그 다음 나머지 5가 될 테고, B는 또 얘도 7로 나눴더니 7 곱하기 어떤 몫인데 얘를 Q1이라고 합시다. 얘는 Q2라고 할게요. 나머지 3. 문제는 얘네들을 곱하라고 되어 있죠. A, B에 대해서 7로 나눴을 테니까 A와 B를 곱하시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Q1, Q2 이거 줄여 쓰면 Q로 쓰면 이게 또 여러분이 구분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그냥 X화로 할게요. PX, 7X, 7Y 이렇게 되겠죠? Q1, Q2를 아니 그렇게 써도 돼. Q1, Q2로. 근데 어차피 이거 분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질 것 같아서 쓰기가 표기가 좀 불편해서 AB를 곱하라는 얘기는 7X 플러스 5와 그다음에 7Y 플러스 5를 3을 곱하라는 뜻이며 우리가 배웠던 이제 분배 법칙이죠. 하나씩 49XY 플러스 21XY X 플러스 21 그렇죠? 35Y 플러스 35 15예요. 자, 이제 문제는 AB라는 숫자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하고 싶으면 AB 중에 최대한 7의 배수를 끄집어내시고 더 이상 7로 묶이지 않는 7보다 작은 숫자 이게 나머지가 돼야 되니까 그 수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머지입니다. 그럼 이 식을 최대한 7로 끄집어내라는 얘기죠. 그럼 7로 끄집어내면 7 묶어내면 7xy가 되고 얘는 7로 묶어내면 3x가 되고 7 묶어내면 5y가 되며 얘는 15는 상황상 14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14가 7의 배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2까지는 묶이는데 얘는 안 묶이네요. 뒤에는 얘는 안 묶이죠. 그럼 결국은 7에 이만큼이 곱해지고 남는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머지는 1이 정답이에요. 근데 아까 민진이가 말한 대로 적당한 예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모든 자연수마다 다 성립한다는 조건이니까 A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5 남는 숫자 뭐 예를 들어 12 이런 걸로 나누고 B를 7로 나눴더니 나머지 3 남는 숫자 그러면 뭐 10 뭐 이렇게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놓고 둘을 곱하라고? 그럼 A, B의 곱은 120. 120을 7로 나눠보는 거죠. 7로 나누면 어디까지 나누죠? 10, 7, 17하고 나머지는 1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 A, B가 7로 나누면 네, 몫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몫이라는 거는 이 앞에 곱해진 숫자가 달라진 몫도 달라지는 거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항상 1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논리적 수학적 식으로는 저렇게 풀이하시면 된다라는 하나씩 하면서 뒤에 이제 상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56번 문제. 다음 중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걸 찾으시오.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앞에서도 배우는데 그거는 루트 하나짜리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할 때고 지금은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숫자 다항의 형태를 표현했을 때 유리수와 무리수가 섞여 있을 때 그때 대소 비교하는 문제인데 1번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가장 계산적으로 빠른 거는 빨리 저 숫자들의 근사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자, 어디가 맞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대소 비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저 헷갈리는 무리수에 근사값을 적당히 찾으시는 게 좋아요. 대충 얼마입니다라는 거. 그것만 알면 되니까. 루트 6은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죠? 그럼 대충 2점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럼 2점 얼마에서 2를 더하면 이게 4점 얼마가 되겠죠. 그럼 4점 얼마는 당연히 5보다 작다는 맞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사값 계산이 되는 것들은 빨리 근사값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그 근사값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항일 때는 근사값이 잘 적용되는데 2개 이상 붙었을 때는 꼭 그게 다 된다고 보장은 오히려 계산이 더 헷갈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1번은 그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사값으로. 대략 이게 2점 얼마 합치면 4점 얼마 이 말은 맞더라. 근데 우리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그럼 2번은 요걸 계산할 때
이런 케이스는 어떤 또 케이스가 좋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니까 마이너스가 동시에 둘 다 보이죠. 그럼 대수 비교할 때 똑같은 수의 덧셈이나 똑같은 수의 뺄셈은 대수 비교의 의미가 없죠. 얘는 그냥 처음부터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의미상은 양변에 2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둘 다 지워지고 남은 건 루트 19랑 루트 17이 남음으로 당연히 이쪽이 크다가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3번은 얘는 8-3루트, 얘는 5루트 5-1. 숫자 비교도 쉽질 않아요. 그래서 계산,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3번은 주로 우리가 저렇게 계산 잘 안 될 때 주로 쓰는 방식이 이거거든요.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 A에서 B를 빼봤더니 이게 0보다 커요. 그러면 A가 큰 겁니다. A에서 앞수에서 뒷수를 빼봤더니 0이 됐어요. 그 얘기는 앞수 뒷수가 서로 같다는 뜻이고,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뒷수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3번은 이런 개념을 통해서 대수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3번은 앞수 8-3루트 5에서 뒷수를 빼는데, 뒷수 뺄 때는 이 여기 있는 숫자 두 개 모두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이 돼요. 얘는 9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되고, 이게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의 뺄셈이라 양음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좋은 게 직접 어차피 우리가 숫자의 크기를 알 필요는 없고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되니까 9를 루트 81로 바꾸고 얘도 루트로 바꾸세요. 루트 하나 들어가면 16이 곱해지죠? 16 곱하기 5 80 맞나요? 그럼 루트 81과 루트 80은 계산되진 않아. 하지만 이게 더 크니까 이 값이 양수인 건 확실하죠. 그럼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케이스예요. 앞이 더 크다라는 거. 앞이 더 크다. 맞는 말이다. 3번 이런 식으로. 그럼 4번도 이런 식이에요. 이건 또 지우려고 했더니 부호가 살짝씩 다르죠. 지우기는 게 그렇고, 그냥 앞수에서 뒷수를 뺍시다.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2. 그러면 얘는 6 마이너스 2 루트 10. 6은 루트 36. 얘는 마이너스 루트 40이 되죠. 음수네요.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뒤가 더 크다. 맞는 말이다. 그럼 틀린 건 5번이겠네. 5번은 근데 좀 쉬운 게 3, 3이 서로 똑같잖아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마이너스 보이면 마이너스를 치워. 마이너스를 치우겠다는 얘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나누거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죠. 그럼 부등호는 이게 맞다면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크다는 뜻은 맞아요? 아니잖아. 2분의 1이 더 크잖아.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5번이 틀렸더라. 5번과 이 문제 같은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탄력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1번처럼 빨리 근사값 찾아서 대충 얼마쯤 되겠구나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나쁘지 않고, 2번과 5번처럼 공통부분 나오면 공통부분 날려버리고 남은 걸 가지고 대수 비교하는 게 낫고, 3번, 4번처럼 근사값 구하기도 애매하고 공통부분도 마땅히 없을 때는 이거 앞수에서 뒷수를 빼서 계산을 처리해서 그 결과가 양인지 음인지를 가지고 앞이 크냐 뒤가 크냐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치껏 이렇게 다음 패턴으로 상이 없어 넘어갈 때 난 중인데 대표 문제도 아니고 상도 아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질문이야. 그럼 그 중간에 한 번씩 질문하세요. 상관없으니까. 지나갔어도 괜찮습니다. 세수 ABC에 대한 대소 관계를 바르게, 좀 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크기 비교할 때 적당히 있죠? 적당히 근사값을 한번 구해봐. 적당히. 제일 쉬운 거는 근사값 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충 2점 얼마죠? 루트 4를 넘어갔으니까. 그럼 2점 얼마에 4를 더하면 6점 얼마예요? 그럼 A가 B보다는 크겠네요. 여기는 7 마이너스, 이게 루트 2가 대략 1점 얼마잖아요. 그럼 7 빼기 1이면 6인데 점 얼마를 더 빼게 되면 이게 대략 5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시오. 그러면 제일 작은 건 C,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A. 이 순서로 BCA 순으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제일 쉬워요. 빠르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근사값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만약 이 문제는 근사값으로 금방 계산되는데 약간 애매한 것도 있었다. 그럼 그럴 때는 빼보는 겁니다. A와 B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A에서 B를 빼보는 거죠. 그럼 4 플러스 루트 5 빼기 6. 그럼 얘는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4,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잖아요. 어쨌든 양인 건 확실하거든요. 결론은 압수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압수가 더 크다. A가 B보다 더 크다. 이걸 알아냈고, 그 다음 B와 C. B와 C. B-C를 해보자. 6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2. 그럼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당연히 루트 2가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수네요. 그럼 B와 C를 비교했을 때 B 빼기 C가 양수라는 얘기는 B가 C보다 큽니다. 이런 표현. 따라서 이 순서들이 가보니 C, B,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해보시고 얘네 해서 안 됐어. 그럼 C와 A도 다시 해봐야죠. 뭐. 하나씩 다 답이 나올 때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한 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와 x 제곱 개수를 구하시오. 이건 여러분이 다 전개할 필요 없죠? 필요한 항만 전개하면 될 겁니다. 먼저 x 세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x 세제곱 찾으려면 만약 여기서 x 제곱 뽑는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x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야 x 세제곱이 나와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나오고 여기 혹시 마이너스 x를 뽑는다면 여기는 x 제곱을 뽑아야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오고 더 이상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없네요. 그럼 얘네 둘이 합쳐진 게 이걸 전개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두 번 나온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따라서 그 x 세제곱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x 제곱의 개수. 그럼 x 제곱을 만들어내려면 여기 x 제곱과 이쪽은 상수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x 제곱. 이쪽에는 마이너스 x랑 여기는 마이너스 x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이쪽에 1과 이쪽 x 제곱 곱하면 얘는 x 제곱. 그럼 x 제곱만 3번 나오니까 3x 제곱. 그럼 x 제곱 개수는 3. 남은 건 얘네들을 곱하면 네,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데 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주말에 고등학교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할 때 곱셈공 중에 이런 거 배우셨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거 어떻게 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네, 이런 느낌이죠. 여기다 곱셈공식의 얘를 어차피 물론 필요한 것만 전개하는 거니까 아까 풀이가 더 좋은 풀이긴 해요. 근데 배웠던 걸 한번 복습 삼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는 A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X제곱으로 보시고 B를 마이너스 X로 보시고 C를 1로 보면 정확히 이 모양이 저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 맞게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X제곱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1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정리하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돼요. 차수별 정리해보면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동령이 되죠.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X 세제곱 개수는 마이너스 2 X 제곱 개수는 플러스 3 둘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곱셈공식 배운 걸 한번 활용해 봤어요. 아까 자,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을 전개한 식에서 x 제곱 개수가 9분의 1, 상수항이 36일 때 x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해봅시다.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이면 앞에 있는 식의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런 꼴이겠네요. 정리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6abx 플러스 9b제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찾아가야죠. x제곱계수 a예요. a제곱. 근데 그 a제곱이 9입니다. 라고 돼 있고, 상수항 9b제곱이죠. 얘가 36일 때. 따라서 a 값은 9분의 1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9로 나누면 b제곱이 4니까 따라서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죠? 근데 단 a, b는 양수입니다. a는 3분의 1, b는 2. 자, 1차항 계수를 구하시오. 1차항 계수는 6ab이에요. 그럼 6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2가 남을 테고요. 2는 4. 이 문제 정답은 4가 된다라는 건데. 네. 되셨죠? 20번 대표 유형. 1번은 합차죠. 우리가 많이 보던 합차 모양. AA 77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구조는 A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거 정리한 게 다음과 같다. 맞다. 네, 1번은 맞다. 2번. 자, 저게 조금 모양이 보세요. 원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있겠지만 배열을 좀 달리 볼게요. 맨 앞에 있는 가로를 마이너스 2 플러스 x로, 뒤에 있는 가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로. 왜 굳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겁니까? 그러면 이 모양이 돼요. a, a, b, b,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가 되죠. 네. 근데 합차 계산할 때 항의 모양과 부호가 동일한 거는 그냥 그 항을 제곱하면 되는데, 항의 모양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는 그 항을 제곱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려고 했거든요. 답은 4-x제곱이에요. 답이 안 맞아요. 빼기를 기준 앞뒤 순서가 바뀌면 답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분배도 돼. 저 정도는. 머리 싸매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식을 정리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데, 머리 싸매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하세요. 이렇게. 뭐 어렵겠습니까? 분배하면 x, 마이너스 x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분배하면 플러스 2x, 분배하면 플러스 4. 그러니까 지워지고 이렇게 남는데 안 맞잖아, 답이. 아니면 이런 방식도 좋아요. x-2, 여기서 이 가로가 바깥에, 가로 안에 음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니까 음을 바깥으로 빼내요. 근데 가운데다 이렇게 쓰면 이게 뺄셈이 되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곱셈이니까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뺀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쟤는 반대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먼저 합차를 써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어쨌든 답은 안 맞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3번도 이래요. 이렇게 뭐 이제는 막 항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골치 아프다 판단되면 어쨌든 합차인 걸 확인해야 돼요. 4, 4, 3a, 마이너스 3a. 합차구나. 합차인데 합차를 계산할 때 부호나 항의 모양에 부호와 항의 모양에 똑같은 걸 앞에 쓰시고 걔를 제곱하세요. 빼기 부호가 다르지만 항의 모양이 같은 거 3a죠. 그 3a를 제곱한 걸 뒤에다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6 마이너스 9a 제곱. 이게 3번도 틀렸죠. 순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4번도 헷갈리지 마시고 마이너스기 항의 모양과 부호가 똑같아요. 걔를 앞에 쓰세요. 제곱한 거를. 전체를 제곱한 거를. 빼기 부호가 다른 것. 36 마이너스 x제곱. 얘는 가운데 덧셈을 기준으로 좌우의 교환 법칙.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6. 네. 4번 맞다. 아까 1번 답이었죠? 4번도 맞다. 5번은 2분의 1a, 얘도 2분의 1이잖아. 플러스 b, 얘 마이너스 b. 얘네는 항과 부호가 똑같은데 얘는 항만 같네. 그럼 항과 부호 똑같은 걸 앞에다 쓰고 그 전체를 제곱하고 빼기 붙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제곱해서 빼내시면 돼요. 그럼 4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정답인데 네, 부호가 안 맞죠. 여기 부호가 안 맞아요. 틀렸다. 다음 같은 문제. 근데 좀 아무래도 너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너 보자마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위로 막 이게 열기가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스트레스 어쩌고저쩌고. 자, 이게 뒤에는 곱셈 공식 할 때 좀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거보다 좀 어려운 게 나올 텐데, 이걸 다 일일이 분배하기는 그렇고, 이건 짝을 져서 분배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개 짝진 게 1번이고요. 그러니까 1번과 다시 뒤에 있는 가로 짝지어서 곱하면 이게 2번이에요. 2번과 다시 뒤에 있는 가로, 마지막 가로를 짝지어서 곱하는 게 3번으로 본다면, 1번은 1-x랑 1 플러스 x를 분배하는 거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합차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이 될 테고, 그러니까 모양상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제곱은 붙이나 만하니까 1은. 그러니까 2번은 앞에서 1번 계산 결과인 1-x 제곱에다가 저기 1 플러스 x 제곱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합차가 돼요. 1, x 제곱,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부호랑 항이 똑같은 1은 제곱시키고 항만 똑같은 x 제곱은 시키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럼 얘는 1-x의 4제곱 이렇게 써줘요. 그럼 3번은 2번의 계산 결과인 1-x의 4제곱에다가 1 플러스 x 4제곱을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또 다시 합차 1, x 4제곱, x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4제곱 붙었죠. 그러니까 1은 제곱하되 x 4제곱의 제곱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x의 8제곱이 되죠. 그래서 a 값은 1이 되고 b 값은 8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단계별로 합차를 쓰는 문제가 뒤에 나오죠. 저런 모양은 단계별 합차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럼 자, 민준이 친구 수빈이는 x-0.6에 x 플러스 1을 전개하는데 이 0.6을 위에 점이 있는지를 잘못 알고 얘 눈도 잘 안 보이나 봐요. 점을 잘못 보고 전개했답니다. 그래서 잘못 보고 전개한 결과의 상수항이 바르게 보고 계산한 결과 상수항보다 3분의 1만큼 클 때, 자,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르게 봤을 때, 그냥 정답이라고 합시다. 정답일 때와 오답일 때를 각각 써놓고 비교를 해볼까요? 정답이면 이제 저 상태로 하라는 얘기죠. x-0.6 곱하기 x 플러스 a. 오답은 여기다 위에 점 찍어 놓은 거죠. 순환소수인 줄 알고, 이렇게. x 플러스 a. 그럼 분배할 때, 이게 x 마이너스, 이거 소수로 계산하면 좀 계산이, 이것도 어차피 분수로 바꿔야 되니까. 저걸 같이 분수로 바꿉시다. 10분의 6, 약